한일 합방기 일본의 침탈에 맞서 해외에서 항일 투쟁을 벌인 애국 투사들은 많았지만 적의 심장부인 서울로 과감히 들어와 투쟁 아니 전쟁을 그것도 단신으로 벌인 사람은 달리 없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장렬한 스펙타클이요 세상을 경동케 한 거사였습니다. 일본 총독을 처단하겠다는 그의 최종 목적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의 거사는 실로 적들의 등골을 오싹해 하여 그들의 탄압에 준엄한 경고를 보냄으로써 그 만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심각한 부정선거로 국권을 탈취당한 우리에게 그의 뜨거운 애국심과 불굴의 용기는 실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인 집안에서 출생한 그는 창의적이며 성공적인 사업가로 입신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1919년 3.1운동에 참가하여 일경이 독립만세를 부르는 시민들의 팔을 장검으로 내리쳐 자르는 모습을 목격한 이후로 본격적 항일 투쟁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후 그의 삶은 오직 대의를 위한 헌신의 삶이었으며 그 결정체가 바로 세계적으로도 민족 저항사의 길이 남을 그의 1923년 경성의거였습니다. 김상옥 의사는 종로경찰서 폭파 이후 당시 삼판통, 현재 후암동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김상옥 의사를 잡기 위해 남산을 포위하고 각 경찰서 경찰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폭파 닷새 후 경성 삼판통에서 첫 번째 총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김상옥 의사의 경성 시가전이라는 책을 쓴 윤우 씨. 1차 총격전을 벌였던 삼판통은 현재 후암동으로 김상옥 의사 여동생의 집이었습니다. 남산 아래 한적했던 마을 삼판통. 수사망을 좁혀오던 일본 경찰에 대항한 김상옥 의사는 1차 총격전에서 일본 경찰 1명을 사살하고 3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일제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찾는데 이건 김상옥 의사가 당시에 여러 군데에서 경찰이 정보를 수집한 결과 상해에서 폭탄을 가지고 이동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좁혀온 겁니다. 그래서 김상옥 의사를 추적을 해왔는데 여기까지 온 거죠. 김상옥 의사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삼판통에 몸을 숨긴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1월 초 동경에서 열리는 일본 국회에 참석하는 사이토 조선 총독을 서울역에서 저격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월 17일 사이토 총독 암살 거사일 새벽 5시 김상옥 의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던 일본 경찰은 삼판통을 덮쳐 김상옥 의사와 총격전을 벌입니다. 김상옥 의사는 사이토 총독 암살 거사를 실현하지 못한 채 다급히 남산으로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200여) 명의 일본 경찰의 집연 추격을 따돌리면서 남산을 넘어 왕십리 안장사를 거쳐 수유리 이모집에 이어 다시 종로구 효제동으로 돌아옵니다. 이 거리는 자그마치 40-5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김상옥 의사가 머무른 종로구 효제동은
어린 시절 친구이자 혁신 공보의 배달과 정보 연락책을 맡았던 사람, 동지 이혜수의 집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애국 부인회를 조직해 독립군 자금을 모았던 여성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923년 1월 22일) 새벽, 경성 4대 경찰서에서 차출된 경찰과 군인 1000여 명이 효제동 이혜수의 집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1000여 명의 경찰이 에워싼 2차 총격전이 벌어졌던 이혜수의 집터입니다. 이 집과 이 집 사이에 여기 안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자결을 하셨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3시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눈에 띄는 대로 무슨 주사를 하니까 그 외놈들이 놀래가지고 겁이 나서 나서지 못하고. 김상옥 의사는 경성 시내에서 1000여 명의 일본 무장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전무후무한 독립투사였습니다.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를 폭파하고 1월 17일 삼판통에서 벌인 1차 총격전, 그리고 22일 교제동 2차 총격전까지 열흘 동안 경성에서 벌어진 독립전쟁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1000여 명의 일경을 상대로 쌍권총으로 총격전을 벌였고 몸에 10발의 총탄이 박혀 숨져갈 때까지 일경 10수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를 가볍게 생각한 종로경찰서의 유도사범이자 베테랑 경관인 다무라를 제1차 삼판동 총격전에서 단번에 사살하고 담을 뛰어넘고 지붕을 타고 달리는 몸놀림은 물론 남산 도주시 그가 눈길에 남긴 무려 4~5m가 넘는 간격의 발자국은 그가 거사를 앞두고 얼마나 초인적 훈련을 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총 부대까지 동원한 일경이 민가에 홀로 갇힌 그에게 겁을 먹은 나머지 응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3시간이 넘도록 제압하지 못한 사실은 그가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전투에 임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고려 삼별초에서 오늘날 귀신 잡는 해병에 이르기까지
실로 대한국인의 기계의 화신이었습니다. 저들의 포르르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더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담을 지사여, 당신이 남긴 길을 따라 우리도 제 도리 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사 마침내 이겨내게 하소서.